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커피 사랑이 대단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더불어 국내에는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브랜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커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새롭게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조셉 미첼리 지음, 강유리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스타벅스 웨이입니다. 스타벅스 웨이는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5가지 성공의 원칙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스타벅스 웨이의 저자는 스타벅스 본사의 승인 아래 하워드 슐츠 회장과 경영진을 비롯해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급의 리더와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보았고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08년 침몰하던 스타벅스를 건져낸 성공의 원칙들을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들의 심층 인터뷰를 곁들인 생생하고 자세한 스타벅스의 성공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경기 침체와 경영 위기를 딛고 초격차 브랜드로 탈바꿈하게 된 과정과 그 성공을 이끌어낸 스타벅스 리더들의 경영 전략은 무엇일까요? 음미하고 고양하라, 사랑받기를 사랑하라, 공통 기반을 향해 나아가라, 연결을 활성화하라, 전통을 간직하면서 전통에 도전하라의 5가지 원칙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스타벅스의 직원 교육 방식, 소셜미디어 운영법,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신메뉴 개발, 편안한 공간 디자인 등 검증된 브랜딩 노하우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웨이, 조셉 미첼리 지음, 강유리 옮김. 1장 스타벅스 커넥션. 스위스에서 어떤 부부가 스타벅스 매장을 처음 방문했다가 열렬한 환대를 받는다. 무엇을 주문하시겠냐고 묻자 부부는 둘 다 뭘 사러 온 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왜들 그렇게 스타벅스에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이후 부부는 그 매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한 파트너는 단골 고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추도 연설 중 고인의 아들이 아버지와 그 스타벅스 파트너 사이에서 매일 이루어졌던 소통의 의미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었다. 자주 찾는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 혼자서 점심을 먹던 한 남자가 녹색 앞치마를 두른 스타벅스 바리스타에게 그 매장은 자신에게 한낮의 안식처라면서 스타벅스에 오면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제가 여기 있는 걸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라고 말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리더들이 설득력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명확한 행동으로 보여주어 제품 판매만이 아니라 끈끈하고 충성도 높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한 회사의 실제 사례다. 당신은 아마도 왜들 그렇게 스타벅스에 열광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스타벅스의 리더들은 회사의 제품과 사람들을
전략 전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기에 고객 참여, 충성도, 지지, 심지어 브랜드에 대한 사랑까지 이끌어내는 걸까? 이 회사의 리더들은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주기에 제품 전달의 탁월함을 유지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 순간을 만들어내며 주주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전 회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양심에 따른 행동을 전파하는 걸까? 당신은 또한 카페 환경을 넘어선 관계 확장을 위해 스타벅스 파트너가 하는 일,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전 세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타벅스 리더와 매니저, 최전방의 파트너들이 전해주는 교훈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방법을 가르쳐 주어 당신의 업무와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스타벅스, 리더십의 표준.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프러지는 스타벅스를 가장 신뢰받는 10대 브랜드 중 하나로 꼽았고, 포춘지는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 올렸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중요한 일자리 연설을 하기에 앞서 스타벅스의 사장이자 회장,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슐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하워드가 보여준 리더십 때문이었다. 포춘지는 하워드 슐츠를 올해의 기업가로 지명했고, 다른 잡지들도 그가 기업 윤리에 끼치는 영향력 면에서 인류 글로벌 리더 중 한 사람임을 인정했다. 회사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된 리더십 덕분에 5,4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팬이 생겨났고, 수백만 명 이상이 트위터와 핀터레스트에서 스타벅스를 팔로우한다. 무엇보다 스타벅스의 리더들은 상당한 규모의 노동인구를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타벅스 리더들이 이끄는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18,000곳이 넘는 매장을 찾는 매주 6천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벅스에 관한 전작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에서 나는 스타벅스 리더들이 회사를 어떻게 정비했기에 1990년대 상당 부분과 2000년대 초반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책이 출간된 이후 스타벅스 리더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광적인 확장 속도, 전년 대비 매출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린 결정, 침체 일로를 걷는 세계 경제의 여파, 미국 스타벅스 매장을 찾던 충성 고객들의 방문 빈도 하락 등이 원인이었다. 마침내 2008년 스타벅스의 최고 글로벌 전략가로 재직하던 하워드 슐츠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다. 2008 회계년도 2분기 수익 발표에서 하워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이 21% 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매장 방문 빈도 하락 때문에 재무 실적은 분명히 타격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혁신 아젠다에서 도출된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이행한다면 고객들을 위한 스타벅스 경험은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고 주주들에게도 더 높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가 언급한 혁신 아젠다는 2011년에 나온 그의 책 온워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핵심 내용은 스타벅스의 경영진이 회사의 기존 사명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진보적 비전으로서의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스타벅스의 사명은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였지만 혁신 비전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브랜드의 하나로서 고객의 영혼을 고취하고 이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영속적이고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목표였다. 스타벅스 리더들은
전략적으로 기존의 강점에 집중하는 한편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필요한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위해 7대 혁신운동을 제안했다. 이 7대 혁신운동은 아래와 같다. 1. 논란의 여지가 없는 커피 권위자가 되자. 2. 우리의 파트너들을 고무시키고 참여시키자. 3. 고객들과의 정서적 교감에 불을 지피자. 4.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각 매장을 해당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자. 5. 윤리적 방식의 원두 구매를 지속하고 환경을 지키는 리더가 되자. 6. 우리의 커피에 걸맞은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 7.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제시하자. 이 7대 혁신운동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스타벅스는 바람직한 재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 세계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증가율이 13분기 연속 5%를 넘어선 것이 그 증거였다. 세계 경제적 요인으로 사상 최고의 사업 실패율이 나타나는 동안에도 스타벅스는 이 같은 실적 전환에 성공했다. 기업 정보 전문 기업 던앤브래드 스트리트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공식적인 파산 신청수는 10% 늘었고 08년도와 09년도 사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50%였다. 2008, 2009, 2010년에 파산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스타벅스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브랜드로서도 존경을 받도록 회사를 성공적으로 재정비했다. 이 책 스타벅스 웨이는 눈부신 성장이 이어진 시기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회복, 전환을 거치며 스타벅스 리더들이 길잡이로 삼은 근본 원칙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혁신 아젠다에 정의된 전술적 방법들처럼 스타벅스 웨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들이 사용한 핵심 전략과 도구를 살펴본다. 특히 제품 개발, 제품 범주 확장, 해외 진출, 기술 및 소셜미디어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근본 원칙과 전략은 스타벅스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언어로 제시된다. 스타벅스 리더십과 관련된 언어는 대다수의 리더십 논의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낯설 수 있다. 관계, 인간다움, 겸손, 열정, 심지어 사랑과 같은 용어를 기반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워드 슐츠와 마주 앉으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탁월한 리더십의 핵심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워드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집약된다. 사랑, 인간의, 겸손을 성과 중심적 조직에 접목시키세요. 이들은 얼핏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리더십으로 성과가 크게 개선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적 지향적이면서도 기업 가치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확신합니다. 사랑, 인간의 겸손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융합하여 그것을 성과 중심적 조직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서적 관계와 높은 성과 기준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하워드의 시각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그러한 관점은 리더십 전문가의 의견이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큰 맥락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제임스 오트리는 좋은 경영은 대체로 사랑의 문제다. 그 단어가 거북하다면 보살핌이라고 불러도 좋다. 왜냐하면 적절한 경영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레너드 베리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소비자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훌륭한 브랜드는 항상 의도하는 청중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다. 그런 브랜드들은 순전히 이성적이거나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친밀감,
애정,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소비자는 감성의 세계에 산다.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훌륭한 브랜드는 구체적인 제품 기능과 이익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든다. 소비자들만 감성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는 관리자가 팀원들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파고들 때 파트너, 직원 참여도, 근속률,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도 이 점을 확인시켜준다. 스타벅스의 경영진은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지지한다. 이뿐 아니라 리더들은 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기회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간애라는 렌즈, 그리고 높은 성과 기대치를 통한 경영을 실천한다. 표준, 기회, 연결, 총체적인 리더십 연마하기. 이 책은 스타벅스 리더들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정서적 관계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을 성장시키며 직원과 고객의 충성심을 키워갈 때 사용하는 기본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모바일 기술, 소셜미디어, 폭넓어진 소비자 선택에 의해 획기적으로 변모한 서비스 업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각 원칙은 결과 중심적이고 사업 발달 단계에 관계없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외의 원칙들은 스타벅스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2년 넘게 진행된 탐사의 결과물이다. 나는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급의 리더와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리고 500시간 이상의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다음의 5가지 리더십 원칙을 도출해냈다. 1. 음미하고 고양하라. 2. 사랑받기를 사랑하라. 3. 공통 기반을 향해 나아가라. 4. 연결을 활성화하라. 5. 전통을 간직하면서 전통에 도전하라. 이 원칙들을 실행하면 직원, 고객, 공급업체, 심지어 고객이 아닌 사람들과도 강력한 유대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경영상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리더가 지속가능한 수익을 달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이애나 켈리도 그러한 사례의 주인공이다. 스타벅스 지역 매니저인 다이애나는 어느 날 자신이 거주하는 버지니아 프레더릭스버그 교회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매장 안에 노숙자가 들어온 것이다. 다이애나는 그 남자를 영업을 방해하는 불청객으로 취급하는 대신 핫초콜릿을 한 잔 사주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뜻밖에도 그 남자 도미니크는 근처 숲속에 임시변통으로 지어진 노숙자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이애나와 다른 스타벅스 점장 및 바리스타 몇 사람은 숲으로 가서 관계 형성에 앞장서고 도미니크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애나와 직원들은 노숙자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알렸고 다이애나의 담당 지역 내 14개 매장에 각각 수집함을 비치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했다. 수집함에는 노숙자촌에 나누어줄 칫솔, 세면용품, 옷가지들이 모였다. 스타벅스 고객인 인근의 한 기업인은 필요한 기금을 기부하고 지역 변호사를 소개해주어 이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이 프로젝트 도미니크라는 비영리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이애나는 왜 도미니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런 행동에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스타벅스의 지속가능한 수익, 브랜드 가치, 사랑과 관련해 어떤 도움이 될까? 다이애나는 처음부터 도미니크를 위한 진심 어린 배려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 도미니크가
스타벅스의 금전 등록기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다이애나가 기꺼이 짬을 내 도미니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 덕분에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프레더릭스버그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고 단골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덕을 보았다. 파트너와 고객들은 선행을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느꼈다. 결정적으로 다이애나와 그녀의 팀은 딱히 이득을 얻을 생각이 아니었지만 버지니아 인근의 사람들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 소식을 접하고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소박하게 시작된 것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칼럼니스트 페틀라 드보락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썼다. 시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했다. 일부 주민들은 노숙자들을 전부 모아들여 수감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활동을 펼치는 기독교계 구제 프로그램 마이카 미니스트리지의 리더들은 진정과 이해를 구했다. 다이애나와 프로젝트 도미니크는 숲으로 수백 개의 물품 가방을 운반하고 그 가방들을 전달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을 설득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상담, 의료 서비스, 보호시설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친절, 연민, 사랑, 뭐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이걸 스타벅스 커넥션이자 스타벅스 리더십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이 책이 조직의 리더인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워드 슐츠 같은 개개인과 스타벅스 경영팀의 탁월한 리더십은 진정성 있는 관계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회사는 성공과 수익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매혹적이고 가슴 따뜻한 리더십에 뿌리를 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1원칙, 음미하고 고양하라. 스타벅스를 깊이 탐구해보기에 앞서 당신의 사업에 대해 생각해보길 권한다. 당신은 무언가에 이끌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느낀 그 매력이 제품이나 업계와 맺은 긍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기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 호감이 점점 커져 직원과 고객에게도 전파되었기를 바란다. 음미하고 고양하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경험에 대한 열정의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직원들이 제품 지식을 자율적으로 숙지하고 제품과 강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며 제품의 강점을 발판으로 시기적절하게 혁신적인 해결책과 경험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소개할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음미하고 고양하라는 두 개의 장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2장, 당신에게 제품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고객도 마찬가지다는 스타벅스 리더들이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을 전달하고 증명해 보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공식적인 교육, 기업 리추얼, 몰입 체험, 기업 전략을 통해 열정이 강화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3장, 마법처럼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라에서는 제품에 대한 열정과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 경험 창출의 토대로 설정한다. 스타벅스 리더들은 진정성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바람직한 스타벅스 경험을 정의하고 활발하게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이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맺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여 고객에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고무하고 동기부여를 해왔다. 3장은 스타벅스 경영진이 파트너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살펴본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음미하고 고양하라로 직원들을 이끌어야 할 때다. (2장)
당신에게 제품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고객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 적절한 요령만 있으면 누구나 무엇이든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과 기사들이 많다.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잘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듯 보인다. 물론 어떤 창업가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명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않고도 성공을 이룬다. 범블비 리넨스의 창립자 스티브 츄는 웨딩용 리넨 제품에 딱히 열정이 있던 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온라인 매장이 제로 수익 상태에서 1년 만에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나는 장식용 직물만 보면 신이 나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우리 제품에 애정을 느끼지도 않는다. 아내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중요한 건 숫자였고 이 사업으로 아내가 직장을 관둘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돈을 벌 수 있느냐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내 책 자포스 경험에서 다룬 신발 쇼핑몰 자포스의 최고 경영자 토니 셰이조차도 신발에 대한 열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5만 종 이상의 신발을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니는 신발이 3켤레뿐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토니는 고객 서비스와 기업 문화에 대해 열정적임을 인정했다. 자포스가 신발을 그냥 팔기만 하는 다른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공을 이룬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제품에 대한 열정이 판매 성공의 필수 요소는 아닐지 몰라도 매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대다수의 경쟁사와 차별화시켜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은 고객의 정서적 참여를 부추기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영업 컨설턴트 트로이 해리스는 직원 열정과 고객 참여 사이의 연관관계를 규정했다. 열정은 고객의 관심을 일깨우고 흥분을 고조시키는 막연한 무엇이라는 것이다. 트로이의 시각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구매자도 자신처럼 들뜨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고객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 그는 고객에게서 그 정도 수준의 열의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보라고 제안하면서 당신이 타깃 고객의 입장이라면 그걸 구입하겠는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열정의 전이를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 어느 매장이든 들어가 보면 가게 주인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보면 아마도 훈련되지 않은 직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진공청소기를 팔았는데 지금은 의류 코너에 배치된 그런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그 열의를 회사의 중심이 되는 제품, 즉 커피에 고정시킨다. 그는 스타벅스에 처음 합류한 1982년에 커피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밝혔다. 저서 온워드에서 그는 커피의 마법에 눈뜨고 나서 1년 뒤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을 때 커피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숙련된 커피 장인들은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고 에스프레소를 뽑아 카푸치노를 만드는 모습이 마치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커피바에 나란히 앉아있는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워드는 에스프레소, 커피, 카푸치노를 만드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열정 그 자체라고 결론지었다.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는 회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스타벅스의 리더들은 매일 실천해야 할 원칙들을 작성했는데 그 첫 번째는 커피에 대한 열정이었다. 우리의 커피, 핵심은 지금까지도 늘 품질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원두를 윤리적으로 구매하여 세심하게 로스팅하며 커피 농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벅스 리더들은 다양한 장치를 개발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회사에 일하러 오는 모든 이들이 커피의 풍부한 역사, 농장에서 스타벅스 컵까지 이르는 커피의 여정, 커피 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이해하고 깊은 연관성을 느끼며 커피의 향미 프로필이 갖는 특별한 뉘앙스를 세련된 방식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스타벅스 리더들은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진정한 제품 열정을 키우거나 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냈다.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스타벅스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광범위한 제품 열정 강화 도구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도구가 어떻게 고객의 흥미를 자아내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 기업 리추얼, 몰입 직원 체험, 제품 우수성을 위한 일치된 전략으로 직원과 고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 지식을 통한 사전 준비.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바리스타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 제공자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이 그렇듯이 바리스타는 회사 전체, 해외, 지역, 매장 수준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많은 전문가 직군 중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직군에 불과하다. 커피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혹은 고객으로서 쌓은 경험의 결과로 스타벅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지만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을 별로 즐기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지원자들도 꽤 많다. 스타벅스의 파트너 서비스 디렉터 버질 존스는 스타벅스를 처음 알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다. 저는 대학 시절 시애틀의 캐피톨 힐 스타벅스 매장 앞을 지나다니곤 했어요. 커피나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어느 날 저는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메뉴판에 항목이 많아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점장은 저에게 첫 방문인지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모카 커피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커피를 건네주면서 다시 말했죠. 이건 제가 살게요. 하지만 나중에 꼭 또 방문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브루드 커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깊은 인상을 받고 매장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해보았고 대학교 3학년 때 스타벅스에서 일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죠. 졸업할 무렵 저는 스타벅스에서 모집 중인 약 15개에서 20개 직종에 지원했는데 휴가철 임시로 창고에서 일할 풀타임 도우미로 채용이 되었어요. 많은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그렇듯이 버질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그때의 임시 창고직에서 파트너 서비스 팀의 디렉터직에 오르기까지 직업적 성장을 계속했다. 스타벅스에 채용되려면 커피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신규 파트너들은 커피의 의미, 특별함,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기초교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매장 차원에서 준비하는 점장과의 첫인상 미팅을 통해 바리스타들의 조직 적응을 돕는다. 보통은 새 바리스타에게 점장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맛보게 하는 커피 테이스팅을 시작으로 하여 커피의 중심적 역할과 바람직한 스타벅스 경험을 강조하는 활동과 대화로 이어진다. 이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신규 바리스타들은 커피 재배 지역, 커피 구매의 무역 관행, 커피 열매에서 커피 원두를 제거하는 가공법, 커피 로스팅 프로필, 양질의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데 필요한 기술, 커피 추출의 기초, 커피 테이스팅 단계, 커피의 특징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맛에 대해서는 물론 스타벅스의 다양한 음료 및
기타 제품의 준비 방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운다. 이 교육은 공식적인 커리큘럼에 자기 개발을 위한 대화, 신입 직원의 담당 점장 및 학습 코치의 역할을 맡는 숙련된 바리스타와의 실무 세션을 결합시킨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커피 교육은 70, 20, 10 성장개발 접근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스타벅스의 신규 바리스타들은 조기 커피 교육의 약 70%를 현장 경험과 실전 연습의 형태로 받는다. 나머지 20%의 교육은 동료, 학습 코치, 점장으로부터의 피드백과 멘토링의 결과이며 10%는 온라인 모듈식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다. 인증교육과 개발 과정 중 신규 파트너들은 간간히 지식평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카푸치노 준비하기와 같은 과제 수행 능력을 점장 앞에서 시연해 보여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기술 기반의 교육만으로 바리스타가 자신이 준비하고 서비스하는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 개인적 성장은 분명히 커피에 대한 바리스타의 인식과 이해를 높인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스타벅스 바리스타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 제 음료 취향을 브루드 커피로 바꾸었어요. 다양한 브랜드와 지역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죠. 요즘은 아시아 커피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원두 중에서도 수마트라를 항상 믿고 마시죠. 예전에는 커피마다 맛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스타벅스의 리더들은 또한 신입 직원들이 커피 재배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눈뜰 수 있도록 돕는다. 입사 초기의 교육 경험을 통해 그들은 커피를 강력한 사회적 힘이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커피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농작물 중 하나이며 여러 적도지방 국가의 경제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스타벅스 신규 파트너들은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커피 공급 체인 전반에 걸친 가격 투명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리더들은 제품의 중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규 바리스타와 베테랑 바리스타 모두가 스스로를 손수 제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여기도록 격려한다. 사실 열정은 커피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다. 하워드 슐츠는 온워드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다. 바리스타는 음료의 질을 위해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바리스타가 적당히 신용만 하거나 충분히 애정을 기울이지 않아 너무 싱겁거나 너무 쓴 질 낮은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스타벅스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물론 커피 한 잔에 너무 거창한 인물을 짊어지우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평범한 물건을 가져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듯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믿는다. 기업 경영자들이 전 직원에게 제품 열정을 주입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할 수 있는가? 또한 그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이 다음에 세탁소, 우체국, 전자제품 매장, 슈퍼마켓을 찾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보다도 당신의 모든 직원이 제품에 대해 열정적이고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품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면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상상해보라. 커피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준비 과정의 기술을 익힐 기회는 스타벅스 신입 직원의 공식적인 학습 경험 안에 녹아들어 있다. 스타벅스 경영진은 기업 리추얼, 몰입적 학습 기회, 핵심 사업 전략을 통해 이러한 열정이 강화되고 유지되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읽다 보니 그동안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가 좀 더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거리에서 익숙하게 만나던 이 커피숍이 왠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만 같고요. 음식도 역사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듯이 오늘부터 커피도 그렇게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